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오늘은 웨딩홀 투어 영상을 올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웨딩홀 투어를 할 때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 내에는 정말 많은 웨딩홀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제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부분으로 구하던지 아니면 그 중에서 괜찮은 곳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로 예시를 들자면 저희 본가는 서초구에 살고 남자친구네 본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처 6개 구를 잡아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근데 남자친구 쪽에서 양보해 주셔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즉 한강 기준으로 남쪽만 둘러봤습니다. 근데 3개의 구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웨딩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건 동시예식인지 분리예식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동시예식인 건 대체적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 결혼식을 올리는 홀 내에서 식사도 같이 하는 겁니다. 분리예식 같은 경우는 식을 본 이후에 하객분들께서 연회장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예식은 스테이크나 한정식인 경우가 많고 분리예식 같은 경우는 뷔페나 한상 차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부모님들께서 뷔페를 더 선호하셔서 동시예식인 곳을 아예 배제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 찾아야 하는 건 밝은 홀에서 할지 어두운 홀에서 진행을 할지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개 정도 다녀보면 내가 더 좋아하는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니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굴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 동시예식을 할지 분리예식을 할지 꼭 정해서 홀투어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홀에 다닐 때 저처럼 영상을 찍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영상을 찍지 못하실 테니 그럴 때에는 표를 정리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직접 만드는 건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상담하시는 분이랑 직접 얘기를 하고 그걸 들으면서 남자친구가 작성하는 방식이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홀투어를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서 홀투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플레이어님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어님께서 직접 예약을 해주시고 워킹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홀 날짜가 열리는 건 대체적으로 1년 전입니다. 인기 있는 웨딩홀은 1년 2, 3개월 전부터 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딱 1년 전에 열리더라고요. 날짜를 받아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꼭 하고 싶은 웨딩홀이 있으신 분들은 꼭 1년 3개월 전부터 수시로 연락해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든 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있으시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상의해서 1위부터 3위까지 기준을 정해놓고 투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사전 설명을 하고 바로 홀투어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장 처음 홀투어를 갔던 엘리에나 영상입니다. 여긴 플레어님께서 추천해서 갔던 곳이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가야 하다 보니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쳐서 한 바퀴나 다시 돌았거든요. 이렇게 P라고 써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차부터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기 우선 지상 5층까지 있고 지하는 3층까지 8개 타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 우리가 주차장을 3군데 가지고 있어요. 이걸 중심입니다. 이거 그냥 주차에 관한 거는 내가 다 총괄합니다. 네네. 들어가서 QR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 상담실에 앉아서 고객 상담 카드 작성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10월 22일은 저희가 10월달 가을 오픈은 오픈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뭐 시간이나 이런 부분 일정은 선택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는 홀이 3군데예요. 그래서 3군데 홀이 모두 이제 동시홀로 해서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3팀만 예식을 해요. 네, 그러시고, 네. 이제 예식이 끝나면 신랑신부 행진하면 음식 서브가 나가고 이제 손님들 디저트 드시거나 하실 때쯤 해서 두 분이 이제 2부 입장을 한 번 하시고 이제 테이블 라운딩까지 해서 모든 하객들께 일일이 인사를 하시는 그런 예식의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는데 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다음 홀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날은 한창 코로나가 심해져서 예식을 취소하시거나 미루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영상을 꼼꼼히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앞쪽에 라커룸이 있습니다.
락커룸 안쪽에는 혼주분들이 한복으로 갈아입으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합니다. 로비 쪽에는 종이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전광판에 예식 시간, 신랑 신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엘리에나 호텔에는 엘리베이터가 총 5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2층의 컨벤션홀을 먼저 둘러봤는데 2층이 다른 홀들보다 조금 적은 보증 인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별로 그리고 날짜별로 보증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보증 인원이나 금액적인 면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층 컨벤션홀의 로비에는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조명이 있었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준비하신 액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포토 스테이지에 해드리고, 그리고 2층은 레이트 있는 건 로비에만 손님들 계시면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10월이면 계절이 좀 좋으니까 밖에 나가시면 안 쓰시는 이런 테라스도 단독 사용. 그 다음 신부 대기실은 축의대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고 2층과 5층의 플로리스트 분이 다르다고 하셔서인지 꼭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에 신부 대기실이 좁진 않았어요. 층 컨벤션 홀입니다. 너무 예쁘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컨벤션홀 같은 경우는 버진로드에는 꽃장식이 없는 대신 버진로드 시작하는 부분에 꽃이 엄청 많이 쓰신 것 같았어요. 식찬 영상이 나올 때에는 스크린이 따로 내려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문이 닫히면서 빔으로 쏴서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우리 신부님은 이제 입장하기 전에는 저희 로비에서 지배인이 로비 정돈을 다 해요. 손님들 다 들어가시게 해드리고 신부님만 따로 이제 이 문 밖으로 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하는 밖에서 문이 열리면서 신부님이 조명 받고 등장을 하시고 아버님 손잡고 올라가시면 우리 걸음에 맞춰서 샹들레가 이렇게 라인으로 우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우와. As long as the seasons need to follow that plan. How will I be with you? 그리고 이 단상은 줄에 있는 예식으로 하면 올라가고 줄에 없는 예식대로 없다.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이런 고래도 촉대가 우와. 상당히 가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돌아보시면 이게 전체 우와. 너무 예쁘다. 아기자기한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진짜 예쁘다. 자, 이렇게 근데 여기 신부 대기실 화장실은 따로 없나요? 화장실하고 파우더룸은 저희는 분리를 해놓고 신부 대기실 내에는 화장실이 없었지만 따로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축의금 뒤쪽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랑 이브 드레스 갈아입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의 서브홀은 7층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조금 의외였어요. 3층이 아니라 7층? 그러면 동선이 약간 불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나의 메인홀인 5층으로 이동합니다. 5층의 그랜드 볼륨홀은 2층보다 확실히 더 넓고 컸어요. 신부 대기실도 아까 2층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 다음 그랜드 볼륨홀을 보여드릴게요. 그랜드 볼륨홀 같은 경우는 버진로드 양옆으로 하객분들이 버진로드를 바라보고 앉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버진로드 아래쪽에는 꽃이 없지만 식탁 위에는 꽃이 있어서 2층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영상처럼 단상 뒤쪽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브 예식할 때 신랑 신부가 뿅 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녁 예식이어도 예쁠 것 같고 비가 와도 예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랜드 볼륨홀 같은 경우는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위쪽에 계신 분들도 바로 보기 편해 보였습니다. 물론 위쪽에도 스크린과 음향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예식 장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준비하고 이제 소리까지 다 전송해드려요. 5층 지금 우리 보신 그랜드 볼룸의 서브 공간으로 지금 6층을 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2층 컨벤션홀의 서브 공간은 7층에 있어요. 네. 7층 창가 쪽에는 각 타임마다 혼주분들의 식사 공간이 따로 나옵니다. 이건 진짜 좋았어요. 간혹 다른 웨딩홀 갔을 때는 혼주분들의 식사 공간이 따로 없어서 식사를 편하게 못 하시는 걸 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패백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패백실도 중요했는데 엘리에나 패백실은 작더라고요.
요새 패딩 진행한 분들이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많이 좁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투어를 마치고 다시 상담실로 돌아와서 원하는 홀을 말씀드리면 그거에 맞게 견적을 내주십니다. 견적을 내주시는 동안 이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타임별로, 날짜별로, 그리고 분기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영상을 보여드리는 동안 엘리에나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엘리에나는 한 개의 건물에 총 3개의 홀이 있었습니다. 동시 예식으로 진행을 해서 12시, 2시, 5시 30분 이렇게 총 3팀만 받고요. 각 홀마다 수용 인원이 다르다 보니 보증 인원도 달랐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되어 있고 외부 주차장도 3군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 좁은 골목을 돌아서 가야 한다는 점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견적은 제가 받았던 다른 웨딩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지만 엘리에나 견적 받았던 다른 친구와 비교해보니 제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물론 날짜와 시간이 달라서 그랬을 수 있지만 2배나 차이가 나는 건 왜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시예식을 원하시고 어두운 식장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대응은 웨딩 카페에 찾아보시거나 직접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상담해주신 분께서 견적을 가지고 오신 걸로 추가적으로 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예쁜 홀이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견적보다 조금 높았다는 점과 그걸 이길 만큼의 메리트가 사실 크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